2021년 4월 9일 드디어 한국형 전투기인 KF-21의 시제기가 출고되면서 마침내 대한민국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딜을 이은 스텔스기 개발국 반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KF-21은 공대공 능력에서 현존 최강의 전투기인 F-22와 대등한 성능을 보유했음에도 대당 700억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태국과 아랍에미리트를 필두로 세계 각지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고식 이후 인도 언론에서는 자국 국방부와 공군이 KF-21에 큰 관심을 보인다고 언급했으며 인도 네티즌들 또한 KF-21을 높게 평가하며 인도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참가하길 바라고 있는데요. 현재 세계 3위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인도는 무기 시장에 큰 손으로 군림하고 있으며 점점 갑질이 심해지는 러시아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산 무기를 자주 도입하여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접한 중국의 언론들은 최근 한국과 관계가 가까워진 인도에서 KF-21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에게 사드 사태를 넘어서는 수준의 경제 제재를 가해서라도 KF-21의 수출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시진핑의 장기 집권 이후 아시아를 집어삼키려는 자신들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중국으로서는 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다툴 라이벌인 인도의 군사력 증강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대 이후 중국 공군은 자국산 스텔스기인 제-20을 내세워 인도 공군에게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인도 공군에선 전륜한 가성비를 자랑하는 KF-21을 대량 도입하여 중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상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도의 KF-21 100대 도입에 중국에서 난리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5위의 GDP를 보유한 인도는 아프리카와 남미, 남아시아 국가들의 진영인 제3세계의 맹주를 자처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단 둘뿐인 10억 명이 넘는 인구를 내세워 아시아에서 중국을 단독으로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현재 인도의 무역국 비중에서 한국은 무려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국가이며 인도의 전자제품과 자동차, 선박은 사실상 한국의 대기업들이 꽉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2019년 방한했던 인도의 국방부 장관은 수십조 원 규모의 한국산 무기를 도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실제로 인도 국방부는 한국산 무기들이 성능과 신뢰성에서 유럽 러시아제보다 우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2017년 인도 육군은 백문을 도입하는 자주포 사업에서 러시아의 무스타 S를 제치고 현존 최강의 자주포이며 이미 4개국에 210문을 수출한 한국의 K9을 선정했는데요. 심지어 인도의 K9은 도입한 지 2년 만에 주적인 파키스탄과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에서 실전을 치렀는데 중국에서 도입한 차륜형 자주포 SH-1을 그야말로 압도하면서 파키스탄군을 격퇴시키는 엄청난 전과를 세웠습니다. 이를 본 중국에선 파키스탄군의 운용이 미숙해 참패했을 뿐 SH-1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애써 현실을 외면했으며 이번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인도는 한국의 K9에 크게 만족해 150문을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거기다 최근엔 인도군의 방공무기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K-30PO가 러시아를 제치고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자 러시아에선 인도 국방부가 대놓고 한국을 편애한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의 군사 전문 언론들은 국방부가 2019년부터 한국의 KF-21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언급했으며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 또한 인도가 KF-21에 관심이 있는 것은 확실하며 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인도 공군은 세계 4위의 전력을 보유했으며 아시아에선 중국을 제외하면 견줄 국가가 없지만 구형 전투기가 지나칠 정도로 많으며 스텔스기가 전무한 것이 약점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2011년 인도 공군은 1960년대에 생산한 미그 21 120대를 전량 대체하는 MMRCA 사업을 진행했으며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최신 4.5세대 전투기인 프랑스의 라파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인도 공군의 요구대로 라이센스 생산을 진행하면서 대당 가격이 2배 이상 증가하자 결국 36대의 라파를 직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인도 공군의 미그 21은 여전히 현역으로 운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그 21의 추락이 잦아지면서 인도 공군에서 이를 대체할 후속 사업을 재개할 조짐이 보이자 인도 공군과 언론은 믿을 수 있는 한국산 전투기인 KF-21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 정부와 방산업체는 공군의 의견조차 묵살하고 자국산 전투기인 테자스의 대량 도입을 고집했지만 최근 테자스가 파키스탄 공군과의 전투에서 참패하면서 모디 총리도 외국산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도 공군은 우월한 성능과 높은 기술 이전 라인센스 생산이 가능한 기종을 원하고 있는데, 이런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전투기는 한국의 KF-21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장 KF-21의 해외 도입국인 인도네시아가 1조 7천억 원으로 50대를 라인센스 생산할 예정인데, 동급의 F-35가 50대를 직도입하는데 8조 원으로도 벅찬 걸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인데요. 거기다 한국은 후발주자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에 비하면 기술 이전이 매우 후한 편이기 때문에 인도 공군은 미국이 F-35를 판매하지 않는 상황에서 KF-21을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인도의 KF-21 도입 가능성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0년대에 실전 배치된 제-20을 아시아 최강의 스텔스기라고 선전해 인도를 압박했으며, 인도 공군이 수호의 57의 도입을 취소하자 아예 대놓고 환호했을 정도로 중국은 인도의 스텔스기 보유를 경계하고 있는데요. KF-21은 성능에서 중국 공군의 4세대 전투기들은 일방적으로 압도하며 제-20과도 대등하게 맞설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그동안 제-20을 내세워 차지했던 군사적 우위가 무너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미국의 협력으로 개발한 한국형 경전투기 FA-50을 우즈베키스탄에서 도입을 결정했을 때, 미국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이 러시아의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격렬하게 반대해 결국 수출에 실패했는데요. 따라서 주요 부품 중 하나인 엔진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KF-X도 해외 수출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지만, 인도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며 KF-X의 수출은 엔진을 납품하는 미국 방산업체도 이득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KF-21의 양산이 눈앞에 다가온 지금 인도의 도입은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때 훈련기도 개발하지 못했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전투기 개발국 반열에 올라섰으며, 해외 언론은 KF-21을 전투기 시장을 독식하던 미국과 러시아, 유럽에 맞설 신흥 강호이자 다크호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